드디어 연준이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일찍 올 수도 있다는 시장의 기대에 확신을 심어줬는데요. 유선암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유산호입니다. 오늘의 파월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은 시장이 원하는 것을 콕콕콕콕 집어서 이야기해주는 슈퍼 비둘기 파월이었는데요. 이렇게 극명한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자, 전과 비교하고 그리고 시장의 예상과 비교해서 왜 비둘기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점도표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점도표라는 것은요, 연준의 미국의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을 책임지는 위원들이 생각하는 미래 지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인데요. 여태 나왔던 CPI,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지표도 포함이 된 지표인데, 자,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 실업률 관련된 부분과, 자, 인플레 관련된 부분, GDP 성장률, 장기 중립금리, 금리고 내년 금리 인하의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FOMC의 중요한 쟁점 세 가지는요, 일단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수치에 만족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 중립금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였는데요. 이 세 가지 답변이 모두 비둘기스럽게 나왔습니다. 금리는 최소 3개월 이상 일찍 한다, 혹은 내년에 75bp를 인하한다고 점도표에 찍혀 있고요.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전부 9월보다 낮게 찍혀 있고요. 그리고 이겨서 제일 가장 중요했던 건 이 장기 중립금리라는 지표였는데, 이 장기 중립금리라는 지표가 중간값은 사실 여기서 보면은 그냥 그대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점도표, 사람들이 투표한 것을 봤을 때는 평균치는 내려갔습니다. 중간값은 그대로지만 평균치와 중심 경향치가 내려갔는데요. 자, 이것을 총합해서 보자면 결국 연준 위원들은 9월보다는 장기 중립금리를 아래로 보고 있다라는 게 사실 이번 중립금리가 관련해서 혹은 점도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훈풍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비둘기적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점도표를 이렇게 비둘기적으로 찍었을까요? 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드디어 인플레이션의 고리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환상적인 점도표에, 그리고 주식시장과 유사남이 흥분하고 있을 때 아직 사실 마지막 보스 파월이 등판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 보스 파월마저도 우리가 매파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마지막 보스 파월이 나와서 아닌데, 난 너희의 동료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활활 타오르는 주식시장에 기름까지 얹어줍니다. 자, 일단 이번에 파월의 발언 중 저번 FOMC와 달랐던 주요 포인트는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언은 역시 금리 동결에 관련된 발언인데요. 파월은 기자의 질문에 관해서 금리 인상은 별일이 없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금리 인상을 충분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9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11월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발언에 관련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다, 더욱더 데이터를 봐야 된다고 대답을 했었던 파월인데, 극적으로 이 금리 동결에 관련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금리가 사실상 피크를 쳤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시장은 예전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환호성을 질렀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 금리 동결이 끝났으면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금리 인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금리 동결을 인정했으면 두 번째는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드디어 연준 위원들이 드디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FOMC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 FOMC는 사실 항상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금리 인하 언제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에 항상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리는 금리 동결을 얼마나 유지할지, 고금리를 얼마나 유지할지 먼저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금리 인하 발언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이야기가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사실상 금리 동결이 시작이 됐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를 나누는 사이클 드디어 피벗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면 금리는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 발언을 통해서 이제 파월의 의중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드디어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이 만족스럽다라고 답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사실상 6개월,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normalize 됐다.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왔다. 드디어 인플레가 누그러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거비와 슈퍼코어 CPI는 아직 끈적끈적하지만 나머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노동시장 관련해서도 드디어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정상이 되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번 FOMC는 사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도 똑같이 얘기하긴 했지만 정상이 되었다라는 발언을 절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직 더 할 일이 남았었다고 했던 예전의 발언에 비해서 사실 요즘 나왔던 구인구직 데이터가 워낙 빠르게 시키는 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구인이 구직수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까지 올라왔었는데 이게 거진 32%가 빠지면서 코로나 이전과 나왔던 수치인 1.24와 거의 별로 차이가 없는 1.34까지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구인수 대 구직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 이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파월이 이야기를 짚어준 겁니다. 결국 인상이 끝났다. 이날을 이야기 나누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이 정상화가 되었다는 건 결국 귀결되는 결론이 하나죠. 금리 인하 시기가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바뀌었다. 드디어 피벗이라고 불리는 선회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던 발언들이었던 겁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 많이들 했지만 아직 파월의 발언에서 우려가 느껴지는 발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해야 될 점 2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대차 대조표 축소에 관련해서 연준이 한마디로 채권을 팔아치우는 것에 관련해서는 아직 요거를 축소하기는 아직 이야기하기도 이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만약에라도 아마 안 그럴 테지만 인플레이션이 오르거나 경제 성장률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2%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거나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자, 노동시장은 적당히 지금처럼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구인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 좋고요. 경제 성장률은 너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둔화가 되면서도 마이너스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2%가 되지 않아도 사실 그 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오늘 파월이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인플레이션 수치가 2% 중반 언저리가 된다면 금리 인하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파월이 2.5% 혹은 2% 중반이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여태까지 파월의 스탠스를 봤을 때 이 정도 수치면 적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결국 앞으로 당분간 주식시장은 이 코멘트들을 소화하면서 새롭게 플랜을 짤 겁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잡히고 미국의 연준이 피봇하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며 일본은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세계가 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거시경제에 휘둘리는 날이 예전만큼 많이 휘둘리는 날이 이제는 슬슬 줄어드는 이제 그런 구간이 드디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수치, 경기 침체 관련한 수치들, 실업률에 관련된 수치, 뭐 아니면 경제 성장률 수치를 여러분들이 관측을 하시면서 만약에라도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강력하게 부합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너무 강력하게 부합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 이야기보다 좀 고려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는 뭐 시장이 좀 있다.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는 시장이 좀 보인다 싶으시면 그것도 금리 인하가 빨리 나올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경제가 너무 강하다. 성장률이 여전히 뭐 한 3%, 4% 나오는 성장률이 나오고 인플레이션도 뭐 2%까지는 도달하기는 어려워요. 한 2.8%, 2.7%도 움직이질 않아. 그렇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 시기를
더욱더 늦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선반영하는 부분들 알려드린다면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가 3월 달에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로 사실상 10%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5월 달에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70%에서 85%로 상승하는 아주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하 시기가 5월 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를 약 140bp, 1.4%가량 내년에 할 것으로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연준의 컨센서스는 75bp 인하라는 점 역시 시장에서 보는 인하 수치와 그리고 연준에서 보는 인하 수치가 여전히 괴리감이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은 성적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